안녕하세요. 이혼당한 아주버님 따라 저까지 이혼하게 되었네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초반에 고생을 했고 그 후에는 아주버님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곡절없는 부부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이 또한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견뎌보려 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이혼은 남편 때문에 하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5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무언지 충분히 파악할 만큼 오랜 기간을 만나 결혼을 했죠. 결혼 또한 양가 부모님께 5천만 원씩 지원받아 딱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따질 것도 없을 만큼 조건도 비슷했고 양가 형편까지 다 비슷했어요. 맞벌이를 하는 만큼 남편이 먼저 나서서 맞살림을 하자고 제안을 해왔죠. 맞벌이 하면서도 집안일 문제로 다투는 부부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먼저 저렇게까지 나와주니 참 고맙기까지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만 두고 본다면 남부럽지 않을 만큼 순탄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이라고 해서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특히나 자기 가족들이 연관된 일에 대해서만큼은 영 못 믿어온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시댁이 저희 신혼집에서 가까운 편이라 그만큼 교류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토록 유난스러운 사람일 거라곤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매일같이 저희들을 찾아대시는지. 한 달에 4~5번씩은 무조건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뭐라도 핑계를 대서 안 나가면 그만이겠거니 싶으시겠지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늘은 보자는 식으로 연락을 해대니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거절하고 거절해서 줄이고 줄인 게 그만큼이었으니 얼마나 유난스러웠던지 대충 감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밖에서 외식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럴 때면 아주버님네도 같이 왔었거든요. 맞이의 맏며느리라고 시어머니도 저를 좀 덜 신경 쓰는 눈치였고 외식하는데 동계산도 아주버님네가 무조건 냈다 보니 그냥 남편하고 맛있는 거 먹고 왔다 생각하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가 시댁에서 보자는 연락이었어요. 일단 아주버님네가 시댁에서 거리가 조금 있었다 보니 시댁에서 자리를 가질 때면 보통 저희들만 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댁에 10번을 간다면 아주버님네가 오는 건 그중에 1번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나중에 가선 외식하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시어머니가 불러내는 모든 시간은 시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누군들 그러하겠지만 저는 시댁에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제가 올 때면 시어머니가 늘 저한테 온갖 가지 쓸데없는 일을 시키곤 했었거든요. 집안일 도와드리는 거 며느리 된 입장에서 조금 도와드릴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저희를 부르는 횟수가 잦아지고 시키는 일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저희가 보고 싶어서 불렀다기보단 그냥 번거롭고 손 많이 가는 귀찮은 일을 저한테 떠넘기려고 불러낸 건가 싶을 때가 더 많았지요. 욕조에 이불 담궈놨으니 가서 좀 밟아라 하신다던가 한 번은 시어머니가 반찬하는데 손 많이 간다고 저를 기어이 불러내서 멸치 똥 떼고 콩나물 다듬고 그랬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는 그냥 아예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저보고 반찬을 좀 해놓으라던 적도 있었지요. 그런 것쯤이야 100번 양보해서 이것도 며느리 도리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고 집에 돌아오긴 했지만 언젠가부터 남편은 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무뎌져서 그런가 나중엔 저한테 미안해하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무거운 걸 옮길 때에도 남자인 남편과 아버님이 조금 힘만 쓰면 끝날 것 같은 일까지 기어이 저한테 시키고 있으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시댁에 잡일하러 취직을 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으니 남편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집에서 맞살림하고 암만 저한테 잘해봐야 뭐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시키는 일이 힘든 일이고 쉬운 일이고 그런 걸 떠나서 틈만 나면 사람 불러내 쓸데없는 거 시키고 그러는데 남편이 나서서 속 시원하게 이 상황을 정리해주지는 못할 망정 시댁에 핑계대고 오늘은 못 간다고 말하는 것도 항상 저희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 결혼하고 반년도 안 지나서 남편한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 꺼냈습니다.
시댁의 발길을 끊는 것까진 바래본 적도 없고 시어머니한테 나 좀 부려먹지 말라고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는 건 더더욱 바란 적 없다고. 다만 그래도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부려먹고 있으면 당신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 한다는 소리가 시댁, 그러니까 시어머니 앞에서만큼은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게 가만둬줄 수 없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언가 하니 형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형수님한테 하던 걸 봐왔다 보니 그렇게 못하겠다고요. 괜히 거기서 자기가 저 일하는 거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좋은 꼴 못 본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랍니다. 아주버님이 형님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면 어머님이 형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해댔답니다. 내 아들 시킬 거였으면 너를 여기 왜 불렀겠냐 하면서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혼자 속이 꽁해가지고는 며칠 동안 전화해서 사람을 아주 피가 마를 때까지 호달군다나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두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렇기에 자기가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주는 게 오히려 저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가 자리에 같이 있을 때만큼은 자기 도움 같은 건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맞살림을 하기로 한 것도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도 전부 다 제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해서 하는 거라 생각했던 맞살림이 알고 보니 제 기분 맞춰주려고 나서서 시작한 거라는 걸 알게 되니 적잖이 실망스러웠죠. 그래도 앞으로는 시댁에 다녀온 날에는 그날은 물론이고 그 다음 날까지 제가 해야 할 집안일이라도 자기가 대신 전부 다 하겠다며 시댁에서만큼은 시어머니를 거스르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대요. 어이도 없고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대답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남편 말이 일리가 있다고 괜히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저렇게 말할 정도면 시어머니가 사람을 갈구는 게 보통이 아니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남편이 도와준다고 제가 시댁에서 잡일을 그만하게 될 것도 아닌데 잠깐 조금 편하자고 남편 부려먹었다가 시어머니한테 된통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냐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일단 대답은 그렇게 하긴 했지만 또 한참 지나 생각해보니 남편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만큼은 독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던가 아니면 적어도 신혼집을 시댁 근처에 정하기로 했을 때 나도 익숙한 동네가 좋다고 할 게 아니고 어떻게든 시댁에 자주 왕래하기도 힘들 만큼 멀리 집을 구하자고 했으면 좀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시댁에서 시키는 집안일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집안일이라고 해봐야 뻔한 것들밖에 없잖아요. 매일같이 불러내 뭐 김치를 100포기씩 담그라고 한다던가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은 없었고 고작 해봐야 한 이틀치 밀린 설거지 좀 대신 해달라느니 일요일이 분리수거 날이니 와서 분리수거를 좀 하라던가 이불 빨래를 대신 해달라느니 하는 사소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꾀도 부리고 시어머니가 너는 왜 이렇게 손이 느리냐며 답답하다고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지겠다고 하던지 말던지 최대한 천천히 제 페이스 유지하면서 꾀도 부리고 그렇게 나름 현명한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이렇게 자주 볼 거면 그냥 집 팔고 우리 집 와서 살면 어떻겠냐는 말까지 했었어요. 처음에는 농담하시는 줄 알고 저도 농담하듯 거절하고 말았죠. 그런데 몇 번 더 같은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부터 저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일부러 천천히 하고 일부러 실수하고 그러기 시작하니 언젠가부턴 그런 말도 쏙 들어가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날이 돼서 명절 음식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라고 할 때는 조금 경악스럽긴 했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에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비슷하게도 꺼내지 않았던 게 참 다행이다 싶을 만큼요. 시댁이 따로 제사도 지내는 것도 아니었던 만큼 딱히 시댁에 다른 친척분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저희들의 아주버님네, 시부모님 이렇게 6 식구가 전부인데
그나마도 결혼 첫 해 2번의 명절을 보내면서 아주버님네는 따로 명절이라고 참석도 안 했는데 저는 뭘 그렇게 많이 부치고 하는지. 남은 음식들을 싸가긴 했지만 정말 전이라면 신물이 나서 한동안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연휴 끝나고도 몇 끼를 명절 음식들로 식사를 해야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냥 시어머니가 유난스럽고 원래 그러신 분이다 생각하고 그러려니 적응해가면서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쉬는 날에 미리 언질도 없이 저를 불러내서는 쓰잘데기 없는 일을 시키고 그럴 때면 그래도 시댁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 사는 형님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형수님이 당하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봤다고 하긴 했지만 매주 몇 번씩 시댁에 불려가는 제가 보기에 당해봐야 얼마나 당했겠냐 싶었었습니다. 저도 매주 주말만 되면 불려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불만도 안 생기겠거니 그런 생각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서 명절을 2번 보냈는데 형님네는 그때 2번 다 시댁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응당 형님이 고생을 했다 하니 아주버님이 중간 역할을 잘해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아주버님 절반만 닮아서 저 고생하는 것 좀 덜하게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부럽다고 생각했다니 정말 내가 복에 겨워서 그런 소리를 했구나 싶었던 날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개같이 굴으면 굴렀지 아주버님 같은 인간을 남편이라고 옆에 두고 살고 있는 형님이 정말 불쌍했습니다. 그때가 결혼하고 나서 3번째 맞는 명절이었어요. 이번에는 모처럼 형님네도 온다고 하길래 일손이 하나 더 생긴 만큼 고생은 덜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조금 덜 힘들겠거니 그 생각 말고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아무튼 시댁하고 거리가 가까운 만큼 저희가 시댁에는 형님네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늘상 하던 대로 곧바로 명절 음식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형님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요즘 아주 안 불렀더니 많이 편해졌나 보다고 어떻게 1년 만에 시댁에 명절 쇠러 오면서 맏며느리가 둘째네보다 늦게 올 수가 있느냐고 한마디 하시대요. 저야 당연히 집이 코앞이니까 금방 온 건데 그리고 시어머니가 오라고 했던 시간에 저희가 일찍 온 거고 형님네는 거의 딱 맞춰서 온 건데 저런 말을 하니 이게 다 뭔가 싶었어요. 게다가 형님도 형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건데 아주버님이 준비가 늦어서 지체가 되었다는 형님의 대답에 시어머니가 너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답이 길었냐고 한마디 하더니 말을 그냥 중간에 잘라버리더라고요. 그간 그렇게 자주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을 온 가족이 모였었는데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걸 처음 봐서 그랬나 너무 사람을 막대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이어진 형님의 반응이었죠. 시어머니 말에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제 옆으로 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저야 그간 시어머니가 유난을 떤다니까 괜히 일 키워서 번거로운 일 생기는 게 싫어서 시키는 대로 했던 거지 사람이 딱히 무섭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일을 시켜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제 페이스대로 천천히 일을 했고요. 그런데 형님은 이상하리만치 시어머니를 의식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면 손까지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빨리 일을 끝내놓으려고 서두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천천히 좀 하시라고 한마디 했죠. 뭐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큰 죄를 지었길래 하는 말마다 벌벌 떨면서 그러시냐고. 시어머니가 시킨 일 좀 천천히 한다고? 전 뒤집는 게 늦어지는 거지 세상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고요. 음식 준비를 빨리 끝내고 싶으면 저기 TV 보면서 시시덕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맞지. 어차피 우리 손은 2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암만 서둘러봐야 동태전 10개, 11개 차이밖에 안 날 거라고 그렇게 한마디 해줬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전 부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제 말에도 형님은 괜찮다고 서두르면 서두르는 만큼 빨리 끝나지 않겠냐 그럼 1분이라도 더 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TV 보던 시어머니가 무슨 지방방송이 이렇게 들리냐며
니들이 하하호호 떠들 시간이 어딨냐고 빨리빨리 좀 하라고 저희한테 성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형님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당황해서 그랬나 옆에 있던 식용유통을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다 보니 크게 엎은 건 아니고 바닥에 조금 흐르기만 했을 뿐인데 형님은 그걸 엎었다는 사실만으로 멘붕이 온 건지 혼자서 또 그걸 치우겠다고 허둥대다가 식용유 때문에 미끄러져서 바닥에 철푸덕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픈 건 둘째치고 그것 때문에 계란물이니 뭐니 죄다 엎어버려서 옷이 아주 난장판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란 작자는 남편이 돼서 그걸 보고 괜찮냐고 묻는 게 아니고 저건 칠칠치 못하게 왜 또 저러냐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도 바빠 죽겠는데 아주 쇼를 한다고 혀를 차고 있었고요.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챙기라고 했던 옷가방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아주버님이 왜 네 옷을 나한테 찾냐면서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이 챙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더군요. 아주버님이 늦장 부리다가 늦었다더니 챙기란 것도 똑바로 안 챙기고 와서는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나 싶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아주버님 대답에도 찍소리를 못하고 그러냐고 한마디 하더니 그대로 그 지저분해진 옷을 입고 다시 전을 붙이는 거 아니겠나요? 참 제가 봐도 사람이 답답하긴 했어요. 그래도 같은 며느리 입장이라고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입던 옷이라도 입으시겠냐고 물어봤죠. 명절이라고 엄청 차려입고 왔던 것도 아니고 그냥 더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을 뿐이니 여차하면 집도 가까우니까 남편 시켜서 내 옷 좀 가져달라고 해도 그만이고 저 혼자 가서 갈아입고 와도 그만인 거였으니까요. 형님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계란물 뒤집어 쓰고 있는 꼴을 보고는 제가 못 견디겠어서 싫다는 형님 억지로 방에 데리고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같은 여자끼리인데 뭘 그렇게 부끄럼이 많은지 뒤돌아서 깨작깨작 옷을 갈아입는데 속이 다 답답했는데 그런데 형님 팔뚝에 시퍼렇게 들어있는 커다란 멍자국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모서리에 부딪혀서 생겼다고 하기엔 누가 봐도 그 범위가 넓었어요. 형님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계속 주저하다가 아주버님 때문에 그런 거라며 끝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저희 결혼하고 형님네가 명절에 참석을 안 했던 게 아주버님이 형님 고생할까봐 중간 역할을 해줘서 그랬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건 그저 제 착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지난 설에는 형님이 코로나 확진이 떠서 못 갔던 거였고 그 다음 명절인 추석에는 형님네 직장에 일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명절에도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못 왔던 거래요. 그런데 그렇게 1년 명절날 시댁을 안 가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한테 이번에도 시댁에 안 가면 안 되냐 물었다가 아주버님이 되도 않는 소리 말라고 대번에 거절을 했고 그래도 형님은 진짜 제발 안 가고 싶다고 그렇게 둘이 난리를 치다가 아주버님이 웃기지 말라고 그대로 팔뚝을 잡아 꺾어버렸다네요. 그러면서 시댁도 똑바로 못 챙기는 게 어디 며느리라고 하고 다니냐고 그 길로 집을 나가라 마라 아주 된통 소리를 질러댔답니다. 결국 아주버님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시댁 끌려와서 또 일을 하고 있다면서 한숨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아주버님도 아주버님이지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형님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나였으면 남편이 내 몸에 손대는 순간 이혼 서류부터 준비했을 거라고 뭐하러 그걸 참느냐는 식으로 말을 했죠. 형님은 그래도 내가 선택해서 한 결혼인데 이혼까지 할 게 뭐 있냐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오지랖 부렸다가 저만 중간에서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옷 갈아입고 나와서 다시 음식 준비를 시작했지요. 그렇게 명절 보내고 저녁이 돼서야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옷은 깨끗하게 세탁해다가 전해주러 오겠다고 했는데 택배로 보내주시면 될 걸 뭘 멀리 전해주러 오시냐고 되물은 제 말에 그래도 직접 전해주러 오겠다며 슬며시 웃고 말더라고요. 그 웃음의 의미가 뭔가 싶었는데 그렇게 반년이 좀 더 지나서 추석을 얼마 앞두고 형님이 저를 따로 불러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형님이 아주버님하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죠. 알고 보니 그동안 형님이 몰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저한테 이혼까지 할 게 뭐 있냐고 말을 아낀 게 나름 혼자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옷도 그때가 돼서 돌려받았죠. 아마 버틴다고 이혼을 못 해주진 않을 거라며 저한테 옷을 돌려주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이 참 새로웠네요. 그냥 그 멍자국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혼할 수 있을 만큼이었는데 그것 말고도 뭐가 또 엄청 많았나 봐요. 그동안 그냥 당하고만 있던 게 아니었던 거죠. 모아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아주버님도 항소는 엄두도 못 냈고 결국 형님한테 위자료 2천만 원 주고 재산까지 분할해줘가며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도 형님한테 1,000만 원 위자료를 줘야 했고 그렇게 형님은 저희 가족과 완전히 남남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분할받은 돈으로 사업까지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무튼 덕분에 저는 많이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막노동을 시키는 게 이혼 사유가 되고 나아가선 위자료까지 뱉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깨달았다 보니 그 뒤로 따로 저를 불러내거나 하는 일이 사라졌거든요. 그 후로 저희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한테 순진한 당신 아들이 아주 여우 같은 마누라 작전에 속아 넘어가서 돈까지 털리고 이혼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듣게 되니 저한테 그러신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정이 많이 떨어졌네요. 아무튼 아무도 예상 못했던 아주버님의 이혼에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저를 집으로 불러내지 않게 되었고 덕분에 제 삶이 그나마 편해지긴 했었습니다. 아주버님이야 안 됐지만 형님 생각해보면 형님한텐 잘된 일이고 더불어 시어머니한테 시달릴 일이 줄어든 저한테도 잘된 일이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제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싶었어요. 한 고비 넘겼다고 생각했더니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다른 고비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또 생각 못했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과의 이혼 때문에 재산 분할이다 위자료다 뭐다 해서 결국 살던 집을 정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와 살게 되면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저를 집으로 부르지 않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아주버님이 시댁에 들어오고부터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주버님이 제가 아니라 남편을 불러대기 시작했거든요. 마땅히 만날 친구도 따로 없던 건지 그렇게 아주버님한테 불려나가면 남편은 새벽 2시나 돼서 술을 진탕 마시고 집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어쩌다 한두 번 나가면 이혼한 형이 불쌍해서 기분 맞춰주느라 그러는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겠지만 이건 뭐 시어머니가 집에 쓸데없는 일 시키려고 부르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평일 주말 할 것도 없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데리고 나가는데 남편은 그래도 형이 부르는데 어떻게 못 나간다고 하겠냐며 저보고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런데 매번 밖에서 마시고 놀고 하려니까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언젠가부터는 아주버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남편하고 조용히 마실 테니까 저희 집에서 마시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연락까지 해왔어요. 집에서 마시면 제가 있는 만큼 불편해서라도 제 눈치가 보여서라도 술을 좀 덜 마시려나 싶었는데 제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마신다고 마음이 놓이는 건지 뒷일은 생각도 안 하고 술을 퍼마셔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제 눈치를 본다고 그런 건지 밖에 나가서 마실 때만큼 고주망태가 되지는 않았어요. 알아서 정신줄 딱 붙잡고 아주버님이 만취하면 택시를 불러서 아주버님을 집으로 보내고 그러는 시기였습니다. 나중엔 손흥민 축구 경기 본다고 평일 주말 가릴 것도 없이 저희 집에 와서 죽치고 있다가 가고 그러는데 정말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한테서 잠깐 좀 보자는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빼고 단 둘이서만 보자니 솔직히 좋은 예감이 들지는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여지껏 평생 한 번을 해준 적 없는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어디서 별 그지 같은 걸 맏며느리라고 데려왔었는데 맏며느리 복은 없어도 너만큼은 진짜 잘 데려온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어이가 없었죠. 뭐 며느리 자리를 면접 보고 받은 것도 아니고 데려왔다는 표현부터가 얼마나 거슬리던지. 근본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거 맏며느리라고 데려와서 그렇게 잘해줬건만 받아준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남편과 시부모 뒤통수를 치고 튈 줄은 몰랐다며
형님과 저를 비교해가며 칭찬을 해대는데 칭찬을 받고도 기분이 이렇게 나쁜 적은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최초인 것 같습니다. 본론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별 얼토당토하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도 솔직히 좀 불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니들 요즘 사이좋게 지내는 게 참 보기 좋다며 형제간의 우애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니 난데없이 저한테 아주버님도 저희 집에 같이 데리고 살아주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더군요. 첫째한테는 잘 이야기해서 생활비 넉넉하게 한 100만 원 정도 보태라고 그렇게 말해놓겠다 하면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싫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애가 좋아도 남편하고 아주버님이 좋은 거지 저랑 좋은 건 아니지 않냐고. 안 그래도 아주버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는 걸 가지고 어머님이 그렇게 착각하실 줄은 몰랐다고. 이참에 아주버님 우리 집은 물론이고 우리 집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게 해야겠다 말하고 자리에서 나왔죠. 시어머니는 저를 쫓아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다 늙어서 이제 너네 시아버지 하나 챙기기도 벅찬데 장남까지 있으니 몸이 하나 더 있어도 모자라다면서 꼭 좀 그렇게 해달라고 재차 부탁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몸이 성했으면 그간 주말에나 평일에나 저를 불러내서 집안일을 시켰겠냐면서요. 요즘 그렇게 불러내지 않으니 너가 힘들 게 뭐가 있겠냐면서 꼭 좀 아주버님을 우리 집에 데리고 살아달랍니다. 그간 그래도 불만 없이 나름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했는데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도 쌓인 게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대번에 지금 시댁에서 식모노릇 안 시키는 걸 생색이라고 내고 있는 거냐고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다른 집이면 당연히 안 시킬 시자 갑질을 가지고 그거 이제 안 할 테니까 아주버님을 데리고 살라는 게 시집살이 걸고 협박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한마디 따졌어요. 뭐 내가 100만 원이 아쉬워서 이혼당한 아주버님 데리고 살아주면 생활비 100만 원 주겠다고 하면 그걸 좋다고 제가 넙죽 받을 줄 알았냐고요. 아주버님이 혼자 나가 살아도 한 달 생활비 그 정도는 들 거라고. 아니 월급 전부를 저한테 다 준다고 해도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지나가는 사람들 보기 쪽팔리다면서 저보고 목소리 좀 낮추라고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혼할 때 지원해준 5천만 원 이야기까지 꺼내더군요. 같이 살기 싫으면 그 돈이라도 돌려받아서 아주버님 나가 살 집이나 알아봐야겠다고요. 뭐 5천만 원은 지들만 해준 줄 아나. 우리 집도 똑같이 5천 해줬고 반반 결혼했는데 엄청난 걸 해줬던 거 마냥 생색을 내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죠. 더 말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는 심정으로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주버님 이혼시킨 걸로 모자라 이젠 저희까지 이혼시킬 생각이냐고 말이죠. 그렇게 한마디만 더 말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집에 오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구구절절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다 설명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저를 붙잡더니 어떻게 어머니한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며 저한테 심했다고 사과를 하라대요. 그럼 뭐 아주버님을 우리 집에 데리고 살자는 이야기냐 했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평생 데리고 살라는 것도 아닌데 못할 건 또 어딨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형님이 저렇게 평생 혼자 살 것도 아니고 재혼 상대 찾으면 다시 가정 꾸리고 집을 나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형님도 나이가 있으니 시간 끌어서 좋을 거 없는 거 알고 있을 거다. 혼자서 오래 있진 않을 테고 짧으면 1년도 안 되지 않겠냐면서요. 뭐 재혼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냐고 한마디 했더니 요즘 이혼한 게 뭐 대수냐고. 형님이 사지멀쩡하고 돈도 잘 버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 대답하더군요. 암만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을 하고 싶다고 해도 판결문 보면 왜 이혼당했는지 주르륵 다 나오는데 시자 갑질하는 시모의 마누라 두들겨 패서 이혼당한 인간하고 달도 하겠다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형님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형님이 꽃뱀한테 당한 건데 너는 그 판결을 믿냐면서요. 전영수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 줄 아느냐고. 아무것도 가진 거 하나 없는 인간. 우리 형님이 데려가서 사라졌더니 그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친 무서운 여자라면서요.
그냥 어떻게든 재산 분할 가져갈 생각에 5년 동안 함정을 파놓고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서 소송해서 승소를 한 거랍니다. 결혼 기간을 채워야지 재산 분할 받을 때 유리한 걸 알고 그랬던 거라면서 가족인 형님을 믿어주질 못할 망정 그 여자 말만 믿고 우리 형님을 이혼당해도 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냐면서 저한테 실망이라는 겁니다. 실망이라니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냐고. 암만 형님이 진짜로 이혼을 목적으로 결혼한 거라고 해도 배우자를 멍이 들 때까지 패는 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냐고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은 거 아니겠냐고 아주버님을 두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시짜짓하는 시모도 이혼당한 아주버님도 문제지만 똥오줌 못 가리고 가족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는 이 인간이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걸요. 상처에 딱쟁이가 안듯 이 힘들었던 시간들도 지나면 추억이 되고 우리가 부부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참아왔건만 이 인간은 저를 그저 제가 부탁만 하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는 호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맞을 짓을 하면 맞아도 싸다는데 시모 뜻에 거역하고 아주버님 무시했다간 이 인간이 나한테 손을 대는 날도 머지 않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두말할 것도 없다 싶어서 그 길로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형님처럼 5년이나 기다릴 것도 없다고. 어차피 반반 결혼했고 니네 엄마가 그 와중에 5천만 원도 가져가겠다 했으니 그거 감안해서 5천만 원 제하고 절반 가져가겠다.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그냥 그 길로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집을 나왔어요. 친정도 너무 멀리 있고 당장 어디 가 있을 곳도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1시간도 안 지나서 남편한테 다시 이야기 좀 해보자며 미친 듯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댁도 가까운데 내 집에서 내가 나갈 게 아니라 남편이 시댁으로 꺼지면 될 것 같아서 당신이 시댁으로 가 있어라고 한마디 할 생각으로 집에 돌아갔더니 집에는 시어머니도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왜 와 계시냐고 결국 둘째 아들까지 이혼당하는 거 실시간으로 구경하러 오셨냐고 한마디 했더니 시어머니가 쩔쩔매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며 사과를 해오더군요.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한 것도 사실 홧김에 그런 거라고 당신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냐면서요.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너도 앞으로 애 낳고 키우다 보면 내 심정이 무엇인지 이해할 거다 하면서 쩔쩔매는데 그러는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또 해줬습니다. 자식 잘 되길 바라시는 분이 며느리들이 한을 품고 이혼을 결심할 때까지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구셨냐고요. 그래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라고. 이혼 사유를 100이라고 본다면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는 건 그중에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요. 판사님도 아주버님 위자료 2천 주라고 할 때 어머님한테는 1,000만 원만 하라고 하지 않았었냐고. 진짜 이혼 사유는 모자란 어머님의 두 자식들한테 있는 거니 자책하실 필요 없고 이제부터라도 두 아들 다시 품에 끼고 살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릴 때까지 모자란 거 잘 가르쳐 주시라 그렇게 한마디 하고 두 사람들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조금 안 되는 지리한 싸움 끝에 결국 저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은 애초에 반반 결혼을 했다 보니 더 계산할 것도 없이 절반 가져왔습니다. 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편이 집을 정리할 수 없었기에 아주버님이 이혼당해서 가져온 걸로 그 돈을 충당했죠. 집을 정리할 수 없던 이유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님 하나도 힘든데 두 자식들까지 당신 품에 다시 끼고 살려니 그게 답도 없다고 느껴진 건지 절대로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 말라고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둘이서 그 집에 같이 살기로 했는가 봐요. 살림이야 남편이 자라니 둘이서 밥 굶고 그러지는 않겠죠. 시어머니는 자기도 하기 싫은 걸 왜 저한테 떠넘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저도 새 인생 찾을 수 있었으니 이유는 불문하고 저한테는 좋은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른 건 모르겠고 시어머니의 두 자식들이 재혼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괜히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의좋은 형제들끼리 평생을 그 집에 둘이서 살았으면 합니다. 저보다 먼저 이혼한 형님도 얼마 전에 만났어요. 얼굴색도 훨씬 좋아지고 제잘제잘 말도 많고 사람이 아예 달라졌더라고요. 지금 만나는 사람도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악을 경험했다 보니 그 누구를 만난들 마냥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당장에는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엄두도 나지 않거든요. 저도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런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제 한 몸 건사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